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름입니다. 여름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속력.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유튜브에 여름 지속력 있게 메이크업하는 방법. 오늘은 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찐템에 광고 제품이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최대한 찐템들로 구성을 해보았는데요. 물론 처음 쓰는 제품도 있고요. 그러면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여름 지속력 있는 메이크업 방법 출발! 빵! 패드 또 거의 다 썼어요. 원래 좀 피지량이 많고 트러블이 잘 올라오시는 분들은 그 트러블 주변으로도 각질이 많이 쌓이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패드를 살살 쓰는 가정하에 매일매일 쓰는 거 권장을 해드리고, 지금 제가 임신을 하면서 피지량도 줄고 각질도 그렇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뭔가 피부가 되게 더 얇은 느낌이 들어요. 김이 많고 이런 분들은 패드를 굳이 매일매일 안 해도 괜찮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속력을 높이려면은 이렇게 결 정리를 한번 해주고 코 옆에도 살짝 한번 눌러주고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피부 메이크업 밀착도 잘 되고, 그게 결국에는 지속력이 좋아지는 그런 결과물을 낼 수 있고, 여름엔 또 한 가지 유분이 더 많이 올라오게 하는 거를 이런 행위 하나하나들이 좀씩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처럼 얇아진 피부는 기준을 세운다면 일주일에 2-3회 정도 패드 해줘도 괜찮다. 그런데 내 피부가 좀 따갑거나 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내가 힘 조절을 잘할 수 있다 하면 매일 써도 무방하다. 결국에 핵심은 뭐다? 힘 조절, 내 피부의 장벽이 벗겨질 때까지 쓰지 않는 거, 이것입니다. 지속력을 위해서는 패드로 닦아주고 손으로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서 약간의 겉에 너무 많이 수분감이 있는 거를 얘가 덜어주는 역할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저 이 세럼 잘 쓴 지 벌써 2-3달 되어가는 것 같은데요. 여름에는 무거운 거 싫어들 하시잖아요. 저도 그 트러블이 잘 안 올라오니까 또 가벼운 걸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얘를 여름에는 특히나 비타민C의 역할이 더 필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자외선도 많이 받고 피부가 타기도 하고 햇빛 때문에 또 기미가 더 올라오는 것 같고, 그럴 때는 비타민C가 어쨌든 너무너무 좋거든요. 근데 여기 비타민C도 들어있고 거기다가 장벽 강화까지 해주는 성분까지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제형이 가벼워서 더 손이 저는 자주 가는 것 같습니다. 세럼은 지속력을 위해서라도 중간 다리에 하나를 넣어주는 개념으로라도 필요합니다. 좀 귀찮을 순 있지만요. 이 로션도 너무 좋더라고요. 저 원래 완전 로션파가 아니었거든요. 에스트라. 세럼을 발라 놓은 거 위에 이렇게 피부 막을 한번 덮어서 파운데이션을 얹었을 때 더 잘 붙어라 하는 그런 의미로. 눈두덩이는 굳이 바르지 않아요. 섀도우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눈가, 그리고 이런 데 많이 뜨잖아요. 여기 꼭 터치.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마무리 과정에서 진짜 중요해요. 그리고 여름 메이크업 지속력이다 보니까 선크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청담 샵에 메이크업 받아보시고 하신 분들은 그런 안내 받으셨을 거예요. 선크림, 영양크림 바르지 말고 오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유기자차든 무기자차든 메이크업이 최적으로 돋보여야 하는 날에는 선크림을 생략하는 게 가장 나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맨날 청담 샵에 메이크업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데일리에서 자외선을 막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 아닌가요? 일반 사람들은? 그래서 저도 여름만큼은 더더욱 무기자차를 좀 발라주려고 하는데, 여기가 저의 요즘 약점이잖아요. 메이크업 안 하는 날은 듬뿍 완전 얼굴에 풀로 다 바르고, 내가 오늘 좀 메이크업이 중요한 날이야 이럴 때는 살짝 해서 이렇게 눈가를 꼭 발라줘요. 특히 내가 여기 기미 많이 올라오는 요 존, 자외선 많이 받고 하면은 모공 노화에도 영향을 주니까 모공이 엄청 큰 이마, 또 항상 바깥으로 이걸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줘야 돼요. 그래야 메이크업에 문제가 안 생겨요. 쓰다 보면 이런 거 남잖아요. 선크림이든 스킨케어든 베이스든 뭐든 이걸 다 바르겠다 생각을 하는 순간 피부 메이크업을 망치는 길이 됩니다. 내 얼굴에 적정한 양을 바르고 버리는 게 지속력을 높이는 메이크업의 진짜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리고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이크업 베이스의 역할 큽니다. 이건 RMK고요. 짜고 보니 파데야. 베이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코 옆에 이런 데 많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런 수분 베이스, 연작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여름에 톤업 베이스 많이 쓰시는데, 물론 톤업 베이스의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메이크업이 잘 붙게 하려면은 오히려 수분 베이스를 써주셔야 되고, 수분 베이스를 썼을 때 유분이나 피지가 올라오는 거를 조금 더 막아줘요. 그리고 여기 선크림 발라놨잖아요. 바른 거를 이 베이스로 살짝 또 풀어줘요. 선크림 닦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닦이는 게 있기는 하겠죠. 쉽게 막 다 닦여 나가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주는 거죠.
파데는 에스쁘아 비글로우를 써줄 건데요. 여름에 지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매트를 써야 한다. 저는 이렇게 꼭 공식을 적용하지는 않고요. 얇게 발라주는 거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선지수가 들어있는 파데를 쓰는 것도 추천을 좀 드려요. 선크림을 적게 발랐다 보니까 선지수도 좀 레이어드 해준다는 그런 느낌? 색상은 페탈이고요. 여름에 유분 올라오는 게 아무래도 불편한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촉촉한 애들을 쓰면 유분이 더 많이 올라오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죠? 확실히 파우더가 좀 많이 들어있고 매트한 그런 파데를 쓰면 유분이 더 잡히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 유분에 내가 얼마나 민감하느냐에 따라서 촉촉이를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를 바르고도 파우더로 유분을 잡아주면 유분량이 엄청 많으신 분들 아니고서는 괜찮다 이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많이 두들기면 지속력이 올라가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꼭 그렇진 않아요. 밀착을 잘 시켜서 지속력을 올리려고 많이 두들겼다가 오히려 너무 많이 터치해가지고 떡지고 뜨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메이크업은 적절하게 터치를 하고 적절한 시점에 손을 떼는 거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이마는 볼보다 살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세게 치면 안 돼요. 야 쭈쭈쭈쭈 이 뼈 위에 파데를 패발라준다 이런 생각? 또 스펀지로 코를 막 두들기다가 코가 뜨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브러쉬를 참 좋아한다니까요. 이 화홍 브러쉬로 모공도 싹싹 채워줘요. 촉촉한 애들이 모공을 못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공이 눈에 보이는 거는 조금 양을 좀 많이 묻혀서 쑤셔 넣어보고 안 된다. 아이고 이만하면 됐어 하고 손을 떼줘야 돼요. 다크 코렉팅 디올의 스킨 코렉트 아주 이 비싼 놈이 돈값해요. 이니스프리 셀몬 베이지도 괜찮고요. 그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촉촉하고 쫀쫀한 감을 갖고 있어요. 제가 요새 눈 밑에 주름이 많아져가지고 주름 끼임이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안 생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촉촉한 거를 써주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건데 이렇게 색깔을 보시면 파데가 더 밝고 제가 쓴 눈 밑 코렉터가 더 어둡거든요. 이 밝은 파데를 이 경계에 조금 더 발라주는 거죠. 이렇게 바르는 거랑 경계를 일부러 지게 해서 발라주는 거랑 달라요. 이 앞쪽에 발린 파데가 똑같다고 하더라도 좀 더 차올라 보이지 않아요? 저걸 어떻게 맨날 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시간 있을 때 저도 맨날 안 해요. 어머 나 좀 젊어진 것 같지 않아요? 아까보다? 우리 편집자 선생님 나 그 아까 이거 파데 안 했을 때 얼굴 한번 살짝만 띄워봐봐요. 젊어졌죠? 그리고 김이 보이잖아요. 원래 내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생기니까 좋은 건 뭐냐? 김이 있으신 분들의 마음을 내가 또 이해할 수 있게 됐잖아. 그래서 제가 요새 컨실러를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나스 팟타입 이 색상이 바닐라거든요. 이건 근데 테스트를 다 해봐야 돼요. 제가 이걸 친구들한테도 영업을 해서 사고 해봤는데 어떤 친구는 샹티 색깔이 잘 어울리고 어떤 친구는 저랑 똑같이 바닐라가 어울리고 얘는 그냥 사면 안 되겠더라. 좀 큰 김이 있잖아요. 탁 찍어. 중요한 건 주변부를 펴야 돼요. 바른 데를 또 바르고 또 바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벗겨지겠죠? 자세히 보면은 비치지만 이렇게 봤을 때는 모르는, 나만 아는. 그리고 저 여기 여드름 짰더니 이렇게 시커먼 점 된 거 아시죠? 이런 데도. 여기는 사실 그늘집 영역이라 가지고 같은 컨실러를 써도 유독 부해 보일 수 있긴 한데 머리카락이 가려질 거니까 흐린 눈을 하고 그냥 바른다. 진짜 제가 외출을 한다면 더 가리진 않지만 그냥 화면 앞이니까 눈 밑에 쓴 디올의 코렉터로 조금만 더 가릴게요. 근데 여기를 많이 가리면 가릴수록 지저분해질 가능성은 더 많아지는 거는 알고 바른다. 또 여름에 지속력 하면은 파우더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파우더 완전 도움되죠. 특히 이렇게 촉촉하게 피부 메이크업을 했을 경우에는 파우더의 필요성을 더더욱 느끼게 되죠. 그리고 유분을 잡아주는 역할도 파우더가 톡톡히 하고요. 저는 바닐라코 파우더 써줄 거고요. 가루가 많은데 얘를 이렇게 묻혀요. 그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지금 찰떡 반죽처럼 이 위에 되어 있는데 가루 덩어리를 얹으면 뭉칠 수밖에 없겠죠. 요거를 부드럽게 그냥 브러쉬가 조금 하얘졌다 정도 느낌만 들게. 그 다음에 눈썹부터. 여기가 좀 바르기가 부담이 덜 되잖아요. 그리고 살짝 이 촉촉해 보이는 느낌만 잡아준다. 또 이렇게 하얗게 묻히고 손바닥에 좀 덜어주고. 인중도 하기는 하되 맞아 인중 피부가 더 쉽게 뭉칠 수 있지. 요걸 알고 지속력을 위해서는 아이 베이스 무조건. 너무너무 귀찮을 수 있고 여기까지 내가 돈을 써야 하나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고 이게 효과가 그렇게 있나 싶을 수 있는데 이걸 느껴본 자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초특급 소량. 사실 이것도 양이 많아요. 그럴 때 저는 넓게 문질러서 거의 손가락에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 끝에. 내 이마에 주름이 생기겠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눈 끝에. 그래 아이라인도 덜 번지고 마스카라 지속력도 오래 갑니다. 왜냐면 이 눈두덩이에 유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눈두덩이에서 기름이 나왔을 때 마스카라가 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어디에 잘 번져요? 눈 밑에죠? 거의 손가락 끝에 남은 양이 없는 듯 하지만 이게 의미가 있어요. 제가 너무 사랑하는 에뛰드 베어 엣지. 여름에 지속력을 높이겠다고 굳이 워터프루프 기능이 강력하게 들어있는 브로우를 저는 그렇게 쓰진 않아요. 제 경험한 바로는 그 워터프루프 뭐 물놀이 메이크업 이런 거 다 해봤지만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을 때는 얘도 버텨요. 문제는 뭐냐? 그 왜 가평 같은 데에서 얼굴에다 그냥 물살을 쏴버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물에 그 수압을 팍 이렇게 받았을 때 있잖아요. 그때 워터프루프고 머시기고 그 물의 압력으로 인해서 눈썹이 이렇게 날아가 버려요. 물놀이 가서는 그냥 메이크업을 하지 않고 수경을 쓰고 수모까지 쓰고 놀아버린다. 그럼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 경험상 메이크업이 좀 되어 있는 상태의 사진을 남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생폰으로 메이크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으세요. 그러면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랄 수가 있어. 걱정하지 마세요. 스노우에서 메이크업을 하세요. 그레이 브라운으로 이렇게 잡아주고 에뛰드랑 같이 색깔을 개발한 마일드 토프, 이걸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운다 생각하면 짱구가 되지 않아요. 특히 앞머리 부분은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역을 더 넓혀주고 싶다면 마일드 토프로 넓혀가면 되게 블렌딩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눈썹이 두꺼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할 건데요. 오히려 아이 메이크업이 저는 더 간단하게 느껴지거든요. 여름이기도 하고 좀 깔끔하게 가는 게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 베이스를 발랐기 때문에 또 큰 걱정이 없기도 하고. 오늘 쓸 팔레트는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5호 솜사탕을 했는데 요거 써줄게요. 왜냐면 전 그냥 섀도우는 옷 색상하고 비슷하게 맞추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실패를 안 해요. 저처럼 색알 못 뜨는 더더욱. 섀도우를 오히려 양을 적게 묻히면은 바르는데 더 어렵기 때문에 양을 충분하게 묻혀서 두들기면서 펼쳐나간다. 그리고 좀 보얗긴 하다. 나중에 좀 더 눌러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하얗네. 브러쉬 살짝 바꿔서 언더에도 이 파우더 처리를 해주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 요거를 해주면 마스카라가 언더에 번지는 거를 엄청 막아줘요. 뷰러 하고 올게요. 아이라이너는 웬 펜슬? 그러실 수 있어요. 붓펜 아니야? 맞습니다. 붓펜이 지속력에서 강하긴 강해요. 그런데 펜슬 중에서도 펄이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주면 지속력이 더 강합니다. 왜냐면 펄이 없는 애들은 그 매끈한 면적에 유분이 그냥 닿게 되지만 이렇게 펄이 있으면 미세하게라도 요 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번짐이 덜해요. 특히 이렇게 점막이 드러난 눈은 펜슬이 더 자연스러워요. 붓펜으로 했을 때 눈에 띡 그려진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또 너무 붓지도 않고 너무 노랗지도 않고 난 이 색상이 진짜 짱인 것 같아요. 저 이거 5개씩 사가지고 막 여기저기 쟁여놓고 그러거든요. 가격도 너무 괜찮고 두껍게 그려도 부담스럽지 않죠. 그리고 눈 허옇게 됐던 것도 뭔가 갑자기 딱 상쇄되는 것 같고. 아 근데 그건 있어요. 이렇게 브라운 라이너를 썼을 때 오히려 블랙보다 더 튀어 보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색상은 나한테 맞는 걸로 쓰시는 거. 그럼 언니는 붓펜 추천 뭐 하는데요? 라고 물으실까봐 베네피트. 전 브라운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기 때문에 얘로 이렇게 끝 처리를 하는데 쓰고요. 얘도 사실은 좀 튀긴 튀어요 저한테. 근데 이거보다 좀 내추럴한 건 맥. 그게 진짜 내추럴하게 싹 나오거든요. 자연스럽고 싶을 때는 맥을 씁니다. 근데 붓펜 추천해드리려고 썼더니 너무 짙어졌어. 어떡해. 그리고 지속력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이라인을 또 섀도우로 살짝 덮어줘야 돼요. 이거는 홀리카의 마이 페이브 무드 아이 팔레트 레터 프롬 스프링이거든요. 이런 팔레트가 아니더라도 짙은 브라운이 있죠. 살짝 색깔을 중화시켜서 블렌딩을 시켜준다는 생각도 중요하지만 그냥 이 아이라이너 위에 덮어준다, 파우더를. 이게 지속력을 올려주는 길이다. 그러면 미묘하게 자연스러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짝 어두운 색상을 믹스를 해서 음영감을 조금 더 주고, 언더 뒤쪽에 음영을 주는 게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좀 과감하게 하셔도 되고, 저처럼 눈이 좀 열려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색감만 줘도 충분하다. 펄도 좀 하면 좋잖아요. 여름에 청량하게 촤르릉. 이 팔레트 좋네. 이 펄이 이쁘네. 뒤에 실버나 이런 게 깔려있지 않고 보일 듯 말 듯한 이 아이를. 이 투명한 펄은 조금 과하게 올려도 그렇게 티가 안 납니다. 밀크 터치 이거 좋아요. 2호. 저는 색을 많이 주는 것보다 투명한 펄감을 주는 게 더 화려해 보이고 이게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광고 타임입니다. 몇 년째 애용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유투르 찐템. 외사 국내 제품 할 거 없이 리뷰하다가도 마스카라만큼은 이거 써야겠어요 한 그 브랜드 그 제품 홀리카의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가 5년 만에 전격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리뉴얼이 된다는 소식을 귀뜸으로 들은 지 꽤 됐어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워낙에 인기가 있던 제품이라서 리뉴얼 하는데 개발 기간도 더 오래 걸리고 더 꼼꼼하고 더 디테일하게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합니다. 저처럼 속눈썹 숱 없고 컬링을 해도 자꾸 처지고 직모에다가 짧고 이런 분들 다 모이세요. 그 외에도 숱이 많아서 깔끔하게 컬링만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길이감은 있는데 볼륨감이 없어서 볼륨만 원하시는 분들 모두 다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는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새로운 별명도 갖고 있어서 구분하기가 더 쉬워졌어요. 1번 하이퍼 컬링은 워낙에 깔끔하게 컬링이 잘 되기 때문에 감쪽 카라. 2번 디파인 볼륨은 풍성하게 볼륨감을 주는 제품인데요. 트위징 카라. 저처럼 최악의 속눈썹을 가진 사람도 위아래로 빡 트임을 해주기 때문에 트임 카라. 전체적으로 패키지에 변화가 있고요. 컬 고정력이 더 좋아지고 지속력도 좋아지고, 그런데 눈의 자극도는 낮아지고. 9버전은 또렷한 느낌의 디자인이었다면 업그레이드된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는 조금 더 부드러운 이미지, 세련된 느낌은 더 가지고 가는 디자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호 하이퍼 컬링은 칫솔의 솔처럼 생긴 부분이 조금 더 짧아졌고요. 속눈썹을 더 디테일하게 만져주는 느낌이 들도록 리뉴얼이 되었습니다. 2호 디파인 볼륨은 이전 버전보다 조금 더 얇아지고 끝에 커브가 조금 더 들어가서 더 편안하게 눈썹 안쪽까지 터치할 수 있고요. 브러쉬는 얇아졌으면서 눈썹 위에 올라가는 도포량은 늘어나서 섬세하게 볼륨감을 주는 그 느낌, 어딘가 화려한데 지저분해지는 않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거죠. 3호는 끝쪽에 커브가 조금 더 들어가고 끝으로 갈수록 역시 약간 더 얇아지는 그런 디자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이 바뀐 덕분에 앞쪽까지 편안하게 연장되면서 컬링 잡아주면서 이게 되더라고요. 저도 데일리로는 3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요. 밖에서 방송이 있거나 지속력을 더 짭짤하게 잡아주고 싶을 때에는 1호 감쪽 카라와 3호 트임 카라를 같이 써주는 게 효과는 최고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도 외부에 방송 있을 때에는 속눈썹을 잘 안 붙이게 되고 이 홀리카 마스카라를 사용을 해줘도 붙인 거에 70% 이상의 효과를 내주니까 자꾸 홀리카 마스카라만 쓰고 나가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저의 찐 후기라는 거 제 방송을 계속 보신 분들이라면 믿어 의심치 않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1호 먼저 보여드릴게요. 마스카라를 잘 해주려면 일단은 뷰러가 잘 돼 있어야 하는 건 기본이고요. 칫솔 부분으로 살짝 터치를 해주면은 무겁지 않으면서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속눈썹에 깔끔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뭉침 없이 싹 빗어주는. 물론 저는 지금 속눈썹이 워낙 짧아가지고 보이실까? 사용감에서는 이전 버전보다 훨씬 더 부드러운데 뭔가 걸리는 느낌이 더 없어졌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무엇보다 이렇게 바르면서도 무거운 느낌이 없고요. 바르고 나서도 무거운 느낌이 없어요. 아까보다 좀 더 초롱초롱해진 그런 느낌이 들죠. 1호를 바르고 살짝 말리는 시간을 갖고, 많이도 필요 없어요. 저처럼 눈썹이 짧으신 분들은 3호 같이 써주면 진짜 좋아요. 끝에다가 연장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이걸 이렇게 발라주잖아요. 실시간으로 길어져요. 브러쉬가 얇아지기도 했지만 포뮬러가 더 가벼워지기도 해서 더 자연스럽게 연장이 돼요. 아까보다 길어졌죠? 이게 된다니까? 여러분, 속눈썹의 효과가 이 정도입니다. 5년 만에 리뉴얼인데 제품이 너무 잘 나와서 여러분들께도 강추!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홀리카, 또 홀리카가 트루버 여러분들한테도 정말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이벤트를 무려 100개나 열어주셨어요. 이 마스카라를 100분께 드린대요. 후하게 풀어주시는 이 마음 여러분 받아주십시오. 또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할인 소식도 있는데요. 이 마스카라가 써보니까 쓰다 보면 어느새 없어지고 금방 다 쓰고, 이래서 할인할 때 서너 개씩 쟁여두는 게 또 다 쓰게 되더라고요. 필요하셨던 분들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 100개 이벤트랑 할인 내용이랑 자세한 내용 더보기란에 써둘게요. 광고 시청 감사합니다. 립을 먼저 하고 블러셔를 해볼 건데, 힌스 로우 글로우 젤 틴트 베어 색상입니다. 베이스 되는 걸로 한번 발라보고, 사실 이렇게 촉촉한 거 쓰면은 립 지속력이 막 엄청 오래가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라카를 바르든 뭘 바르든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룩에 잘 어울리는 립을 선택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립 메이크업 안 지워지는 방법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모르겠어. 나는 편안하게 입술을 지우고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서요. 제가 또 너무 좋아하는 깨졌지만 VDL의 치크스테인 블러셔 바운식 피치 색상이에요. 그리고 블러셔를 하면 기미를 가려놨던 게 조금 드러나기는 해요. 건드려지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고 이렇게 살짝만. 눈에 좀 허했던 게 이렇게 블러셔를 하면은 밸런스가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이것도 속눈썹이 쫑쫑하게 잘 서 있어야 블러셔만 눈에 들어오지 않게 밸런스가 또 맞아요. 샴도 그렇고 밸런스다.
너무 갔나? 여름이니까 붉은기를 좀 더 주고 싶잖아요. 오버 글로우 틴트 3호인데 애플 레드라서 좀 많이 빨개요. 확실히 좀 뿔그리해지죠? 좀 더 돋보일 수 있게 진짜 조금만.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머리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름에 지속력 있는 메이크업 완성되었습니다. 이 옷이 아주 어깨가 넓어 보이고 좋아요. 의상 정보 자막에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여름에 지속력 있게 메이크업을 하려면 매트만을 써야 한다기보다는 차곡차곡 시간을 들여서 쌓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기는 해요. 피부도 그렇고 아이 메이크업도 그렇고. 그런데 시간이 꽤나 걸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할지는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그날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지속력 메이크업이니만큼 영상 뒤쪽에 지속력 부분도 넣어줄게요. 그러면 저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여름도 끈적하지 않게 시원하게 편안한 메이크업 하시면서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 여러분 진짜 리얼한 지속력 타임입니다. 지저분한 것도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안경을 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술 제가 수정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코 옆에 여기 아까 컨실러를 좀 발랐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이렇게 돼요. 근데 파데만 발랐던 볼, 이마 이런 데 깨끗하고 코 뜨고 그런 거 없죠. 근데 대신에 여기 눈 밑에 끼임 이런 건 역시 눈주름이 있고 컨실러를 발랐기 때문에 이 정도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10시간이나 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눈 보세요. 이 섀도우 약간 끼임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정도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 베이스를 발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고템인 마스카라 지속력. 사실 연장을 많이 하게 되면은 한 번 정도는 그 화이버가 한두 개 떨어질 수 있긴 있어요. 근데 떨어지면 저는 한두 개 손으로 털어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떨어짐 없습니다. 번짐도 지금 없습니다. 번진 거 만지면 그대로 번짐 자국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수정을 했다면 여기만 깨끗해가지고 색깔이 달라져 있어요. 정말 없어요. 그리고 컬링. 아침처럼 컬링 그대로는 아니겠으나 여러분 보여요?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제가 모든 마스카라가 절대 이러지 않아요. 진짜 이렇게 됩니다. 이쪽도. 제가 이 홀리카 제품을 주구장창 쓰는 이유. 그리고 저 눈 앞머리 진짜 잘 번지거든요. 아이라이너는 광고템은 아니고 내돈내산템인데요. 광고 한 적도 없어요. 눈 밑에 아이라인 번짐도 없고 완전 깨끗. 리얼한 지속력이었습니다.